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카카오를 중심으로 BDM한 테마 중에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세력주라고 하죠. 나름대로 이제 그 매집이 잘 돼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세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세력주들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 테크닉도 중요하고요. 특히 초보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손절매 가격을 정해놓고 매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카카오 외에 알서포트 그리고 DNC 미디어, 넥슨 GT 세 종목인데요. DNC 미디어하고 이제 그 넥슨 GT는 예전에도 그 자주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알서포트를 이제 새롭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뉴 노멀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포노 사피엔스 책을 읽고 바로 읽고 있는 책이 이제 뉴 노멀인데 지금 한 4분의 3 정도 읽은 것 같아요. 포노 사피엔스가 이제 커다란 영감을 줬다면 뉴 노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어떤 그 분야별로 구체적인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는 물론이고 살아가는데도 뉴 노멀 시대에 살아가는데도 많은 좀 지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뉴 노멀 요 책은 제가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카카오와 이제 비대면 세력주. 카카오는 이제 그 단연코 대한민국 비대면 핵심 주도주, 선도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카카오를 이제 그 네이버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데 네이버는 사실 시세가 좀 노화가 됐어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탄력이 이제 카카오 대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NC 소프트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다소 좀 훼손을 좀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 중심에 뭐 새로운 어떤 그 파동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그 알서포트는 최근에 보고서 보니까 대한민국 넘버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보고서가 올라온 것 같아요. 원격 커뮤니케이션, 즉 이제 특히 이제 재택근무 관련한 최고의 어떤 그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또 대단히 좋습니다. 자, 미디어 대시 오늘 그 상당히 가파른 상세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웹툰이라는 것은 사실 그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요. 물론 이제 그 일본의 만화를 우리가 좀 패러디한 부분도 없잖아, 좀 편집하고 패러디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여하튼 간에 세계 최초로 그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그 구축한 어떤 그 새로운 비즈니스 카테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 웹툰 시대 그리고 카카오하고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9월 한 12일, 13일 정도,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안 나는데, 상장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이 된다면, 카카오 전체가 또 새롭게 시장 내에서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디어 덴시는 카카오, 특히 이제 카카오 페이지가 되겠죠. 카카오 페이지와 공동 운명체를 이제 함께 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슨 GT 자체는 뭐 별 볼일 없어요. 뭐 재무적 리스크는 뭐 전혀 없다 해도 이제 상관이 없는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계속해서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모기업이죠. 지금 이제 게임주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NC소프트가 1위죠. NC소프트가 지금 시가총액이 뭐 20조까지 갔다가 지금 한 대략적으로 한 18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넥슨 같은 모기업 넥슨은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한 30조 가까이 됩니다. 28조에서 한 30조 정도. 넷마블도 저희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넷마블은 이제 시가총액이 한 13조 정도, 13조 그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가총액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업 볼륨으로 봐선 넥슨이 최고인데 넥슨의 어떤 그 한국에 있는 그 상장업체가 없어요. 넥슨 GT가 그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넥슨 GT의 어떤 그 반영이 되고 이슈가 된다면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도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문자위험 모집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그 상당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지배하고 있지만 또 수익 내기는 또 상당히 좋은 장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바이오도 굉장히 또 우리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고요. 또 비대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은 방송 맨 끝 부분에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지금 역사의 최고점이 정확히 18만 9,500원이 되겠네요. 지금 18만 원대를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여기서 자그마한 어떤 그 모멘텀만 형성이 되면 주가가 장대 양봉이 될 수 있어요. 물려 있는 것도 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간에 카카오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지만 뭐 대표성이 있고 시대적 흐름을 아주 응축을 해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관성의 어떤 관성의 저는 관성의 법칙을 넘어서 관성의 신이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관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오르는 주식,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에 상투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특히 이제 그 대세 상승기에 있는 종목에 고점을 맞춘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에 바닥을 맞히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무조건 뭐 충동 매매 추격하고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우리가 여러분들 그 소중한 자산의 포트폴리오 선점할 때 과연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리가 비중을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비중을 이제 우리가 비중을 편입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어느 쪽 순위에다 넣어야 될지는 우리가 한번 잘 한번 정말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영업이익으로만 본다면 여하튼간에 이제 2018년도에 이제 729억에서 2019년도에 2060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최근 보고서입니다. 4,400억이죠. 작년 대비해서 이제 거의 100%가 증가하거든요. 그럼 주가는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내년도도 굉장히 좋죠. 지금 이제 그 최근 보고서에 보니까 7,060억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하튼간에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림은 이제 위에가 카카오고 이제 아래가 아마존인데 지금 이제 그 저희 회원분들도 그렇고 최근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해외 주식들을 의외로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 강조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사태 급락 직전 시점이 이제 대략적으로 2,170달러, 2,170달러에서 돌파 이후에 3,300달러까지 갔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략적으로 이제 그 19만 원 돌파해서 38만 원까지 갔어요. 카카오가 이제 아마존보다는 더 많이 올라왔죠. 카카오는 정확히 100%가 넘어갔어요. 100%가. 아마존 같은 경우 대략 한 70% 정도 상승했죠.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보니까 뭐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카카오보다 다 못 올라갔어요. 그 코로나 직전에 코로나 직전 고점 대비해서 카카오가 동일하게 올라간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무지하게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제 뭡니까?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미국 주식은. 저도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최근에 안 하지만 여하튼 굳이 뭐 세금 내고 미국 주식 할 바에야 뭐 카카오로 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그게 이제 핵심은 이제 사실 그 제가 깜빡할 뻔했네요. 지금 이제 흐름이 같다는 거죠. 아마존이라든가 혹은 애플이라든가 카카오라든가 흐름이 같다는 거죠. 4차 산업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뉴 노멀 혹은 이제 포노사피엔스 이런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과 같이 이제 그 동행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마존의 고점을 맞춘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좀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편안하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요 내용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를 이제 장기 연봉으로 뭐 연봉, 월봉이 아니라 연봉입니다. 연봉. 보면 이제 카카오의 그 지금 그 위치, 우리 그 조셉 그랜빌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3분음선에 맞는지 아니면 뭐 9분음선에 맞는지 9분음선에 맞다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죠. 근데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게 많아요.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지나가서 보니까 이게 3분음선이죠. 그러면 굉장히 어떤 그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카카오를 보면 카카오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주가의 생로병사 어떤 그 과정, 생로병사의 사이클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생로병사의 사이클을 봤을 때는 네이버의 2005년도 출발점 사이클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 2005년도 당시에 역사적 고점 11,000원을 돌파해서 3년간 돌립니다. 3년간 11,000원에서 이제 9만원까지 올라가거든요. 9만원까지. 그 당시에 제가 이 데이터는 이게 아마 정확할 거예요. 물론 이제 퍼라는 게 이제 워낙 이제 뭐 매일매일 바뀌는 거니까 여하튼 간에 퍼가 한 200배가 넘은 적이 있어요. 200배에서 고점이 9만원대에서는 퍼가 6배, 7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주들은 고퍼에서 저퍼로 전환될 때가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거죠. 왜 그러면 고퍼에서 저퍼로 전환되냐? 앞서 우리가 카카오 실적을 영업이익을 봤죠. 영업이익률이 급증을 해버리죠. 영업이익이 사실 매년 30% 이상씩 증가하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100%씩 증가할 100% 이상씩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5개월째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그 네이버의 상승 사이클, 3년 동안 상승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5개월밖에 안 올랐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거죠. 물론 연봉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월봉이라든가 주봉으로 보기에는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도 좀 물려있고 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 이제 카카오의 지분 구조로가 나와 있는데요. 카카오는 지금 이제 자회사가 97개 그 자회사 대표이사 모임만 하더라도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그 비즈니스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IPO를 남겨놨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9월 한 중순 정도 전에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뱅크, 그다음 카카오 페이지, 모빌리티 페이, 뭐 M, 커머스 순으로 지금 줄줄이 IPO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간혹가다 세 가지 요소를 많이 말씀드리죠. 흐름과 그다음에 이슈, 개인기라고 하는데 흐름도 좋고 개인기 끝내주고 그다음에 이슈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슈거리가 주가는 이슈에 의해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R 서포트입니다. 먼저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만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방송하는 시간이 3시 20분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한 5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 1시간 정도 전에 한 2시 정도에 만들어 놓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시 정도 기준으로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이제 플러스 50원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제 주가가 지난 그 3월달 최저점 이후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가가 오를 땐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양봉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되죠. 음봉에서는 거래량도 음으로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는데 양봉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죠. 음봉에서 거래가 줄고 양봉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고 음봉에서 거래가 줄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가 많이 터지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가 급감을 해요. 이게 바로 이제 세력 가치의 이제 핵심이죠. 우리가 지금 조셉 그랜빌이 만든 지표 중에서 OBV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OBV라는 것은 상승일 거래량 마이너스 하락일 거래량의 누계치 합이에요. 상승일 거래량 마이너스 하락일 거래량 누계치 합.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하락 추세 있다 하더라도 그때 중간중간에 이제 오를 때가 있겠죠. 오를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력주죠. 그럴 때 OBV는 주가는 하락 추세를 보이지만 OBV 지표 같은 경우는 OBV 지표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상승 추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셉 그랜빌이 OBV 지표를 만들어 놓고 유레카 그랬다는 거죠. 너무나도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화살표 표시 보면 어때요? 주가가 조종기 때 지지선 때에서 거래가 급감을 합니다. 거래가 급감을 하죠. 이런 모양이 굉장히 좋은 거죠. 물론 이제 그 다소좀 투기적인 요소가 있으나 역시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트레이딩적인 어떤 그 테크닉을 많이 좀 필요하고 초보인데 내가 정말로 진짜 그 재테크 수혜주 이런 종목에다 비대면 수혜주에다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손절 가격을 나름대로 정해놓으세요. 고정을 시켜놓고 이래서 지금 현재가가 지금 14,000원이라면 13,000원까지 난 13,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난 끝까지 한번 물고 들어주겠다. 뭐 2만원이든 3만원이든 내가 끝까지 물고 들어주겠다. 이런 자세로 접근해서 하게 되면은 손절 가격은 대략 한 10% 정도 손해를 보는 거죠. 10% 가까이. 그러지만 기대 수익은 굉장히 또 높을 수 있는 거죠. 자, 여튼간에 이제 그 재테크뭐 최대 수혜주 맥락이고요. 최근에 이제 하이투자증권 최근 거는 아니고 이게 이제 7월 초경 보고서입니다. 제품 구성 보면은 리모트 콜이라고 해서 리모트 콜은 뭐냐면 이것도 얘기가 길어지는데 뭐 일상에 지금 많이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자주 쓰는 겁니다. 원격으로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제어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원거리 PC 화면을 로컬 PC에서 이제 제어하는 그 솔루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HTS죠. 그 증권사 프로그램이죠. 그거 보는데 제가 모르는 거 많아요. 그래서 그 본사 콜센터에 전화하면은 원격으로 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겁니다.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모트 뷰. 이게 지금 이제 사실 재테크의 최대 수혜지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특히 스마트폰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우리가 태블릿 PC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원격 제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태블릿 PC, 뭐 노트북 같은 거로 사무실에 있는 PC를 이제 원격으로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클라우드 화상의 솔루션 리모트 미팅 그리고 이제 그 원격 제어 솔루션 리모트 뷰 이게 이제 매출의 지금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지금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어제 나온 보고서인 것 같아요. 어제 나온 보고서. 뭐, 코로나 재확산, 연속적인 리모트 뷰 수요 확대. 2분기 영업이익을 한번 보면은 2분기 때 사실 최악이었거든요. 영업이 이제 2분기에 영업이익이 104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5%가 증가한 거죠. 만약에 이제 사실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런 어떤 폭발적인 실적 확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재테크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뭐 B2B도 그렇고 뭐 B2C도 그렇고 지금 리모트 뷰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여튼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인 거죠. 아까 우리가 차트를 봤지만 이제 차트를 봤는데 많이 올랐는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거죠. 하여튼 코로나 영향에 따라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고 신제품 출시를 통한 기술 품질력이 이제 강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의 또 패러다임이 변화가 됐죠. 지금 이제 요 원격 우리가 원격 근무, 재택근무 같은 경우도 앞서 얘기했던 뉴 노멀 그 책에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2018년도에 이제 55억에서 2019년도에 58억. 뭐, 그래, 그냥 뭐 괜찮았던 회사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 280%. 대단하죠. 그 주식은 이슈로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실 그 주가로 보면 바닥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으나, 매수를 이제 강화하는 단계가 전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뭡니까, 뉴 노멀 책 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CEO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 2년에 걸쳐서 형성된 디지털화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2개월 만에 진행이 됐다. 뭐,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DNC 미디어죠. 오늘 뭐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 이러면은 이제 사실 오늘 약간 매수가 좀 포화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조정은 받는데 조정은 받을 때 조정 첫날보다는 한 2, 3일 후 정도에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실 거래량이 좀 과열이 난 거는 이제 분명해요. 하지만 일단 시대적 흐름이 맞고 또 이제 DNC 미디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카카오와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실적이 내용이 좋아져요. 국내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 실적이 지금 확대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건 물론 이제 카카오 페이지가 또 당연히 글로벌 매출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 이제 2017년도에 이제 50억에서 2018년도에 60억, 2019년도에 80억. 지금 웹툰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역시 코로나라는 어떤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매출이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80억짜리가 140억이니까 대단한 겁니다.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뭐 내년 이후도 상당히 전망은 밝을 수밖에 없다. 자,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사 주력 주기도 하는데 이거는 짧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길게 한번 크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넥슨GT인데요. 넥슨GT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넥슨GT 자체는 영업이익 보시면 지금 2017년서부터 오히려 영업이익이 적자가 더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자산 현황 보면은 뭐 부채라든가 뭐 유보급이라든가 뭐 무엇보다 이제 모기업이 있으니까는 재무 리스크는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전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 보니까 좀 별별 없어요. 별별 없는데 아버지가 강남에 건물이면 한 뭐 5채가 있어요. 그러면 새롭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삼립식품이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사실 재무주가 별볼이 없어요. 돈도 별로 못 벌고. 그런데 SPC 그룹이죠. 우리 SPC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바게트라든가 혹은 이제 베스킨라빈스 이런 걸로 잘 알려진 회사인데 SPC 그룹에서 상장업체가 유일한 상장업체가 사실 삼립식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SPC 그룹이 중국의 어떤 성장과 함께 이슈가 되면서 당시에 이제 삼립식품이 12,000원에서 40만 원대까지 급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세의 어떤 메커니즘이 동일하거든요. 다소 이제 물론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감안해두고 앞서 얘기했던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 어떤 테크닉도 중요할 거고 초보라면 이제 우리가 손절 가격을 아예 고정을 해놓으세요. 내가 돈 1,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손해 보겠다. 하지만 기대 수익은 우리가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알서포트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거래량 보시면은 주가가 관리의 연장선에서 거래 바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조종기 때 이렇게 거래가 급감하는 게 세력 가치였던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투자 문자회원 모집 관련해서 여하튼간에 이제 처음에 이제 가입이 확인이 되면 제가 직접 인사 전화를 드리면서요. 저희 정보를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를 보면 종목별 이제 비중이 있어요. 비중이 투자 금액의 몇 프로씩을 이렇게 하라는데 처음에 보시면 잘 모르니까 제가 정리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성공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현 장세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가 성공 투자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또 말씀은 안 드렸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